자,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 예제는 뭐냐면 각 자동차별로 어떤 제조사, 어떤 나라의 제조사가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가령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독일 차고요. 이 바의 길이를 따라가 보면 독일 차죠. 그리고 가령 머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차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차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 원래 데이터는 이제 두 개의 애트리뷰트가 있겠죠. 첫 번째가 자동차 종류가 있는 거고, 범주겠죠. 왜냐면 이름이니까. 그 두 번째는 뭐 나라가 있겠죠. 뭐 내셔널리티가 있을 거고 역시 범주겠죠. 여기 6개의 다섯 개 나라가 있겠네요. 자, 이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 차트를 expressiveness 측면과 effectiveness 측면에서 뭐 비판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원래 데이터에 있던 정보를 다 보여주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각 자동차가 어떤 제조사, 어떤 나라의 제조사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차트는 거기 원래 데이터에는 없는 정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저희가 이렇게 라인 마크들이 있는데 라인 마크의 길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가령 이제 아우디는 라인이 긴데 머스탱은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격인가? 뭔가 이 차트를 봤을 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순위인가? 뭔가 어떤 양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어떤 이 두 개의 자동차에 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없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expressiveness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차이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xpressiveness에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ffectiveness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인코딩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범주죠. nationality입니다. 이 범주는 알고 있는 이거는 범주형이니까 즉 노미널 데이터이니까 아이덴티티 채널을 가지고 저희가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효과적인 인코딩인 건데,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눈이 그걸 더 잘 아이덴티티를 더 잘 구분하니까요. 아이덴티티 채널을 사용했을 때. 근데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길이로 매핑하고 있고요. 그 길이는 매그니튜드 채널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데이터를 정확히 있는 것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expressiveness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는 것만 딱 보여주고 필요 없는 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일루전을 안 주게 시각화를 그리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effectiveness에서는 이게 채널이 얼마나 효과적인 채널에 매핑되어 있냐, 결국 그 순서가 중요했는데, 그럼 저희가 결국은 이 시각적 채널의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옛날에 커거니티브 사이콜로지에서 많이 연구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각적 채널의 이펙티브니스를 논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딱 먼저 생각나는 accuracy입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실제로 시각적으로 주어진 이 자극이 인간이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이 자극으로부터 원래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accuracy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discriminability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널에 대해서 결국은 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채널에 대해서 인코딩된 값 자체로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걸 보고 그 미세한 차이까지도 다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측면에서 한번 effectiveness를 얘기를 해볼 거고, 세 번째는 separability입니다. 그래서 채널들이 결국은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redundant encoding처럼 뭔가 하나의 애트리뷰트를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애트리뷰트 여러 개라서 동시에 여러 가지 채널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에 뭔가 호환성에, 소위 말해서 이 채널 간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가, 호환이 잘 되는 채널이면 더 좋은 채널이겠죠. effective한 채널이겠죠. 그래서 separability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양적인 것보다 결국 이제 비주얼 팝 아웃,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프리 어텐티브 프로세싱을 불렀는데, 인간이 이제 어떤 자극을 보면은 의식하기 전에 굉장히 이 로우 레벨에서 방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의식하기도 전에 처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원되냐 안 되냐, 지원되는 애들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perceptual grouping, 그러니까 뭔가 그룹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채널을 쓸 수 있냐 없냐. 뭔가 그룹을 표현하기 위해 쓸 수 있다 그러면 뭔가 그룹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효과적이겠지만 그룹이 없는 데이터는 그룹을 표현하는 채널을 썼다 그러면 오히려 이건 expressiveness 프린시플에 의해 가지고 없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니까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이 축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비주얼 채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accuracy입니다. 그래서 accuracy는 결국 이 질문이에요. 인간이 인지적으로 판단한 것이 실제로 어떤 객관적으로 측정된 그 차이랑 얼마나 일치하냐는 거죠. 실제로 이게 2배가 차이가 나면 인간도 2배 길다고 느끼냐. 결국 이게 실제로 뭐 5배인데 실제로 인간은 뭐 2배로 느낀다. 그럼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차이가 일치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주얼 채널은 다른 정도의 액큐러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심리학 쪽에서 많이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인간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 그런 경험은 그 감각의 세기는 파워로,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설명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비주얼 채널들을 평가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스티븐스의 파워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스티븐스. 이 S가 오타가 아니라 이름이 스티븐스예요. 그래서 S가 2개인 거죠. 그래서 S는 I의 N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S는 뭐냐면 인간이 느끼는 자극의 세기입니다. 느끼는 것이고요. I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텐시티인데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측정한 세기입니다. 그리고 N은 뭐냐면 이 세기와 이 느끼는 정도 간의 그 지수 관계를 표현하는 상수입니다. 이 상수가 이제 그 비주얼 채널마다 또는 여러 가지 감각 기관마다 다른 거고요. 만약에 n이 1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기가 실제 물리적인 세기와 인간이 느끼는 세기가 완전히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배 큰 자극을 주면 인간도 2배 크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일 정확한 거겠죠. 만약에 n이 1보다 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2배만 커졌는데 가령 n이 2라고 치면 인간이 느끼기에는 4배나 세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말은 과장되어서 느낀다는 거고요. n이 1보다 작단 말은 가령 뭐 2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자극이 4배 큰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인간은 뭔가 무리여서 2배밖에 안 크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게 컴프레스 압축된 거죠. 이 세기가. 그래서 이 n에 따라 가지고 얘가 1에 가까우면 정확한 거고 1에 많이 멀어질수록 조금 더 왜곡되어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각각의 이 자극의 형태에 따라서 이 n이 얼마인지를 사람들이 이제 매저를 했어요. 그래서 1과 가까울수록 정확한 거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가로축이 physical intensity고 세로축이 perceived sensation인데요. 지금 보시면 length는 정비례하죠. 이 말은 뭐냐면 intensity가 2배 커지면 이 실제로 sensation도 2배 커진다. 아주 정확하게 느끼는 거고 가령 electric shock 같은 경우에는 n이 3.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가 2배 큰 충격이 가해지면 전기 충격이 강해지면 인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의 3.5승 뭐 대충 뭐 10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10배나 3개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3.5배 실제로 2배밖에 안 커졌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민감하다는 거죠. 이런 전기 충격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밝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밝기는 이제 상수가 0.5배입니다. 그 말은 제가 100배 밝은 전구를 끼우더라도 실제로는 10배밖에 안 밝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압축되는 거죠. 실제 자극이. 그래서 뭐 saturation 여기는 이제 컬러의 경우에 이 채도 같은 경우에는 n이 1.7인 거고 뭐 area 같은 경우에는 0.7인 거고 depth 같은 경우에 0.6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length는 굉장히 정확하고요. 대단한 감각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정확한 감각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각적 채널, 가령 saturation이나 depth나 are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차가 있다. saturation은 좀 더 과장돼서 느끼고 area나 depth는 좀 더 압축되어서 완화되어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n을 각각의 이런 자극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인간이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전기 충격 또는 이제 saturation. 이때는 이제
red gray mixture인데 회색에서 빨강 색깔로 갈수록, 그러니까 회색은 가장 세츄레이션이 안 된 색깔인 거고 빨강 색깔은 가장 세츄레이션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도를 바꿔갔을 때 이 채도가 바꾼 정도, 채도를 2배를 높이니까 실제로는 2배보다 더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고, 쭉 가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눈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맛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소금으로 하면은 소금은 조금만 짜져도 더 많이 짜졌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1과 가까울수록 이제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밝기나 아니면 길이나 아니면 추위, 그게 아니면 뭔가 열로 인한 고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간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1보다 작아질수록 이제 compressed 되어서 느낀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area도 있고요. 좀 더 실제로는 2배로 커져도 2배로 안 커진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뭐 냄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트니스가 이제 굉장히 둔감한, 브라이트니스가 사실 여러 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컨디션이 여러 개라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간이 둔감한 그런 채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종류의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라인, 여기는 에어리아, 여기는 볼륨인데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 4배 길이가 차이가 나고요. 역시 넓이도 4배 차이가 납니다. 역시 부피도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마크를 봤을 때 이때 이 왼쪽에 있는 라인 2개 하나의 페어를 짝을 보면 이 짧은 녀석이 긴 녀석의 뭐 약 4분의 1쯤 되겠네 라고 인간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비해서 이 부피를 그려놓은 걸 보면은 이게 4배나 차이가 나나? 4배, 제가 보기에는 2배? 2배에서 3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4배나 차이가 나네? 이렇게 이제 인간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effectiveness 측면에서는 이렇게 길이로 인코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차트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시각적 채널을 effectiveness 측면에서 정렬을 해둔 거였어요. 그래서 position on common scale이 가장 정확한 magnitude 채널이었고요. 두 번째가 position on unaligned scale, 다음에 length 쭉쭉쭉 가서 color luminance랑 saturation 같고요. curvature랑 volume은 또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ffectiveness가 정렬이 되어 있고, identity에서는 spatial region, 그러니까 아예 영역을 바꿔서 이렇게 그룹핑해 두는 게 제일 이제 범주가 다르다고 느끼는 그런 채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color, hue, 색상 이렇게 가서 shape가 이제 가장 약한 identity 채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제 매겼냐?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각각의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과업을 주냐면 비율을 예측해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극이 큰 것에 비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는 작은 녀석이 큰 녀석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40%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하면 이제 이 자극이 이렇게 position on common scale, 예를 들어서 이 파랑 막대와 주황 막대의 길이를 비교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스택트 바 차트에서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데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얼라인 안 됐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얼라인 안 됐죠. 왜냐면 이제 공통된 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앵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원형으로 된 영역도 비교를 해보고, 사각형 영역도 비교를 해보고, 아니면 이 두 개 이렇게 짝이 맞는 트리맵 안에서도 비교를 해보고, 트리맵 저희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쭉 해보니까 에러가 이렇게 포지션 온 커먼 스케일일 때 에러가 제일 적었고, 그리고 내려갈수록 에러가 점점 좀 커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리블랜드에는 맥길이라는 사람이 이 두 분이 이제 그 실제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해서 이 결과를 찾아낸 거고, 이 밑에 crowd sourced result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 미케니컬 덕에서 온라인으로 이런 자극을 주고 사람들이 보고 이제 입력을 한 거죠.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래서 되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채널의 effectiveness 랭킹을 시각화 연구자들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effectiveness 랭킹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 데이터 타입별로 달라집니다. 이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attribute 타입이 되겠죠. 저희 타마라 본전 책에 따르면. 자, 그래서 퀀터터티브한 데이터의 경우, 예를 들어서 1.5, 뭐 3, 5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지션이 가장 좋고요. 근데 사실 포지션은 항상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아껴둬야 되고요. 좋은 중요한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length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바 같은 것들의 이제 길이로 뭔가 이 퀀터테이티브한 걸 나타내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올디너라는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것이 density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령 이렇게 패치가 몇 가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 패치의 패턴이 이렇게 좀 스파르스하고요. 좀 더 덴스해지고 더 덴스해지고 마지막은 엄청 덴스해지는 거죠. 이러면 이걸 봤을 때 인간이 이 순서를 잘 이제 인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노미라는 경우에 두 번째로 좋은 건 휴였습니다. 가령 빨강 색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뭐 보라 색깔로 카테고리, 범주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1, 2, 3등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랭스,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 차트를 의미하겠죠. 파이 이 각도. 그리고 이제 세츄레이션 채도.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뭐 이렇게 왼쪽으로 있는 텍스처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오른쪽으로 있는데 좀 두꺼운 텍스처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물방울 무늬 있는 텍스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텍스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른 범주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1, 2, 3등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ffectiveness를 평가하는 기준이 discriminability였죠.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특정 비주얼 채널을 써서 인코딩 했을 때 이 값들 어떤 이제 데이터가 아이템이 여러 개일 테니까 이 아이템의 각각 애트리뷰트가 다른 뭐 조금씩의 다른 그 색이나 뭐 크기를 가지고 쭉 되어 있을 텐데 이 세밀한 차이를 인간이 구분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값들을 구분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덩어리의 개수,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그 레벨의 개수를 가지고 개수가 많다 그러면 구분 discriminable 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discriminable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구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수록 좋겠죠. 자, 여기 노드 링크 다이어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링크에 어떤 애트리뷰트가 있어가지고 그 링크에 두 개의 그 애트리뷰트가 지금 매핑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딱 보시기에 몇 가지의 다른 그 라이너스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다른 두께가 보이시나요?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얇은 애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에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애들이 이렇게 몇 개 보여요. 그리고 좀 애매한 중간 애들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개 정도의 다른 두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이게 이제 연속적인 애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 링크들이 다 두께가 다 각자 다 다릅니다. 뭐 우연히 값이 같아가지고 두께가 같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래 데이터는 연속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 보고 이 미묘한 차이를 링크의 두께로부터 알아내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빈의 개수 또는 그 레벨의 개수가 제약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의 다른 색이 보이시나요? 두 개가 보이네요. 노란색과 좀 짙은 노란색. 자, 이 예제는 몇 가지 다른 색이 보이시나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맞죠? 보면 아주 짙은 색, 좀 덜 짙은 색, 이 색, 그리고 좀 더 밝은 색, 아주 밝은 색 이렇게 5가지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것만 딱 보고 다섯 개를 찾아내는 거는 조금 힘들죠. 애매한 애들이 좀 보이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 예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5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선 예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로 다른 색 5개가 있는데 이렇게 휴를 통해서 인코딩 했을 때가 루미넌스를 통해서 이전 예제처럼 인코딩 했을 때보다 훨씬 이렇게 discriminability가 좋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채널의 휴가 시각적 채널 루미넌스보다 discriminability 측면에서 더 effective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안 하겠지만 앞으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설명드리면서 특히 컬러의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경우에 이 discriminability 그러니까 구분 가능하다고 알려진 서로 다른 개수가 몇 개냐까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separability인데요. 어떤 채널들은 다른 채널과 동시에 사용되었을 때 그 둘 간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세퍼러블 하다는 건 뭐냐면 이 두 채널을 동시에 쓰더라도 각각의 채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세퍼러블 하지 않다는 거는 두 개가 서로를 인식하는데 방해를 해서 뭔가 이야기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포지션 채널과 휴 채널을 동시에 썼습니다. 자, 채널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점들에만 집중을 하실 수 있나요? 네,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빨간색 점들에만 집중하실 수 있나요? 네,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굉장히 쉽죠? 이건 할만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지션 채널과 휴 채널이 fully separable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되게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제 보시면 이 경우에는 size와 hue가 사용되고 있는데 보셨을 때 큰 원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원이 집중이 돼야 되는 거고, 중앙에 있는, 그리고 작은 원 또는 보라색 또는 파란색에만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가능하죠? 할만합니다. 할만한데 이제 포지션과 휴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제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간의 인터피어런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예제. 다음 예제는 위스랑 하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비와 높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너비가 높은 애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높이가 낮은 애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까보다 좀 더 어렵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면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크기가 큰 애는 잘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중간인 애들도 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은 애들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너비와 높이를 따로따로 인지하는 게 저는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큰 인터피어런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idth랑 height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이 딱 보고 인지하기 어렵고 뭔가 같이 인터피어런스가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넓이의 형태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예제는 이제 저희가 색깔을 세 가지 채널을 기술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RGB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점들이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가 인코딩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레드가 높은 점들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린이 높은 점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건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휴의 그러니까 색상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가지의 그룹이 보여요. 지금 회색, 빨강색, 보라색, 그리고 이 청록색이 보이는데 이 네 가지의 색깔을 이제 보는 그건 쉬운데 이 각각을 뭔가 그룹핑을 지어서 레드가 높다고 해가지고 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둘 다 레드가 높은데 저 경우를 둘 다 보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린이 높다고 해서 파란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높은 건데 그걸 이제 그룹핑하기 어렵다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심각한 인터피어런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